한국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일주일 격리를 면제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넉 달여 만에 해제되는 격리 면제 대상은 백신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의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자가 격리 면제는 2단계로 시행되는데 먼저 오는 21일부터는 한국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낸 등록자가 대상으로 대다수가 한국에서 접종 후 해외 출장 등을 다녀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제외 국민은 접종은 완료했지만 한국보건소에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자들로 이 경우엔 다음 달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때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2차 접종 후 감염 이력이 있는 완치자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라도 3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6살 미만도 동반 입국자가 모두 격리 면제 대상이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미접종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 또는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도 입국 전, 입국 2일차, 입국 6일에서 7일차에 한 번씩 총 3번에서 6일에서 7일차엔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다만 시설 격리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일에서 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캐나다의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캐나다 전국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 33만 7천여 개가 늘었습니다. 국내 고용시장 회복세가 1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0만여 개가 사라지며 후퇴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회복세로 전환됐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식품과 숙박 부문에서 가장 많은 11만 4천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또 정보와 문화, 레크레이션 분야에서도 채용이 증가했습니다. 총 근로시간 역시 3.6%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며 확실히 고용시장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2월 캐나다 실업률은 5.5%로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20년 2월 5.7%보다 낮은 수준인데 더해 역대 최저치인 2019년 5월 5.4%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회복됐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2년 전보다 3.1% 오르면서 연방중앙은행이 4월에도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한편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연령별 실업률은 24세 이상 여성의 실업률이 4.5%로 가장 낮고 남성은 4.7%이며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도 전달 13.6%에서 10.9%로 낮아졌습니다. 주별로 보면 퀘벡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각각 4.5%와 4.9%이며 온타리오주는 5.5%, 알버타주 6.8%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당국이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이 낮은 대부분 실내는 물론 대중교통과 BC 페리에서도 더 이상 의무는 아니며 권장사항입니다. 병원과 진료실 등 의료시설은 물론 핸디다트 이용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외의 업주는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종교 모임과 청소년 1박 캠프가 허용되고 오늘 18일부터는 요양원 방문객 인원 제한이 사라지는데 요양원에 따라 이번 주부터 시행 가능합니다. 봄방학 이후 교내 마스크 지침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식당이나 헬스장에 들어갈 때 제시하는 백신 카드는 다음 달 8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에선 3월 21일부터 교내 마스크 의무화가 사라지자 교육청들이 해제 연기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토론토와 해밀턴 교육청은 시기가 너무 이르다며 몇 주 정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온주 정부는 이들이 전문가는 아니라며 보건 책임자의 결정을 따르라고 강조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두고 전문가는 아니라고 했지만 교육청 이외에도 어린이병원연합이 봄방학 이후 2주 동안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향후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 노인회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새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영 현 추대 회장이 분열된 회원의 화합을 위해 최영자 전 부회장 측의 위임을 받은 김부행 대표와 만나 공동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통해 새 회장을 뽑기로 한 겁니다. 노인회 총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아리수 식당 지하룸에서 열립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려면 일요일인 13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장 입 후보는 총회 전날인 14일 오후 2시까지 등록금 $500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장에 출마하려면 노인회 회원으로 2년이 경과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신원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명위원회는 장기간 공석으로 있던 회장을 선출해 업무 정상화와 건물 복구에 최선을 다해 회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앞서 스프링클러 동파로 인해 1층에서 4층까지 천장과 벽면, 바닥이 모두 손상된 회관은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서 총을 든 무장 강도 일당이 보석성을 습격했습니다. 피해자 경찰에 따르면 3인조 일당은 지난 화요일 낮 3시 15분경 에어포트와 데릴로드에 있는 보석상에 침입해 59세 주인에게 총을 들이대고 넘어뜨리며 위협한 뒤 진열대와 캐비넷 안에 있는 $50만 이상의 보석들을 준비한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보석상 주인 등 3명이 피해를 입었으나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달아난 일당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의 한 팀홀튼에서 지난해 10월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를 내던진 27세 여성이 지난 4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휘발유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름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여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주랭랑을 치는 얌체 운전자들이 증가하자 온주 편의점협회와 편의점산업위원회 등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데 기름 도둑까지 늘고 있다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알버타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요금 선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업계에선 기름값이 치솟기 전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기름 도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기름 절도는 온주뿐 아니라 사스카추안과 매니토바주에서도 늘고 있는데 최근 위니펙의 한 어린이집에선 어린이 80여 명이 이용하는 15인승 밴에서 휘발유통에 구멍을 내고 기름을 훔쳐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한 지 2년이 된 가운데 최근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 대유행이 2년이 됐지만 종식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제한 조처를 해제하고 있지만 아시아와 태평양의 많은 국가들에선 여전히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검사를 급격히 줄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확산하고 진화하는지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WHO는 검사는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도구라며 전문적인 검사와 함께 자가진단도 실시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열전이 한창인 가운데 캐나다 선수단이 각 종목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종합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총 21개를 따내며 중국과 러시아의 침공 속에서도 참가한 우크라이나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에 이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순이며 한국의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캐나다와의 준결승에서 11대 0으로 져 결승 진출은 실패했지만 미국에 패한 중국과 동메달이자 한국의 첫 메달을 놓고 격돌합니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은 일요일인 오늘 13일에 폐막합니다.